안녕하십니까 이큐피싱 구독자 여러분, 이큐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집에 이제 퇴근을 하시려고 하는 기술사장님을 잡았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강훈입니다. 네. 자, 오늘 또 기술사장님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 그건 무엇이냐? 바로 업앤다운의 사용 방법과 그 다음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떡밥의 상관관계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업앤다운이 개발이 된 배경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요청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링 작은 뭐 1000분의 5다 네네. 또는 뭐 100분의 1이다 하는 것들을 외부에서 넣고 빼는 게 사실은 작아서 불편했던 점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걸 좀 개선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요청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래서 0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외부에 빼거나 가감을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네, 플러스나 마이너스라기보다는 0점을 맞춘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고, 그쵸. 외부에 안에서 바깥으로 빼면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보다는 어느 곳에 저희가 이제 3분할 1 정도가 돼 있어요. 원줄에 연결하는 원터치 쪽에도 추를 또 오링을 사용을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선 또는 와이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결속하는 원터치, 네. 관절을 결속하는 원터치,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3분할 1 정도가 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 중량을 많이 주냐에 따라서 입지 확연히 달라지는 걸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오링에 대한 뭐 한 분이 나는 이렇게 써요라고 사진을 보내준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분이 보내기도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그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업앤다운 오링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더 추가를 하거나 밖으로 더 빼내거나 과감을 하지 않고 중량을 상중하로 봤을 때 네. 상중하에 어디다 중량을 더 주냐에 따라서 허참질이나 떡밥에 따른 운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소비자 요청이 가장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업앤다운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는 그 팔콘 편대 세트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네. 그것 때문에 업앤다운이라고. 그렇죠.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낚시 쪽도 그렇고, 그 이렇게 현대화 시키고 하는 과정이 이제 뭐 선진국보다 좀 늦어지다 보니까 마땅한 이름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위아래라는 이름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예, 위아래 그거보다는 요즘 뭐 글로벌 시대이고 해서 업앤다운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해서 그렇게 졌죠. 오르락내리락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그랬어요. 예. 네네. 그러면은 그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업앤다운을 사용하는 그 상황 같은 게 찌오름이 예쁘게 올라온 허챔질이 난다거나 네. 그리고 또 찌가 갑작스럽게 이제 뭐 잔망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네. 약간 이렇게 튀는 입질이 들어온다던가 그럴 때는 이 하부 쪽으로 여기 위에 있는 요 링을, 이 업앤다운 링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이 업앤다운 오링을 사용하는 걸 저는 배우기를 이제 이게 찌가 쫙 이쁘게 올라오는데 허챔질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잔망스럽거나 찌 올림이 튀는 현상이 났을 때는 네. 여기 위에 있는 지금 오링을 여기 아래로 내려주는 형태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내리는 걸로 배웠어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안정이 되고 갑자기 입질이 뚝 끊겼은 딴 느낌이 들면 다시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걸로 배웠는데, 이 저희한테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왜 사용해야 되냐, 요걸 물어보세요. 일단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허챔질의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팔콘 편대가 반응하는 속도가 늦거나 빠르거나 또는 떡밥이 되거나 질거나 했을 때 흡입과 토출 과정에서 이물감을 느끼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또 떡밥이 될 때는 사람이 그 밥에 콩이 있으면 오래 씹듯이 똑같습니다. 얘네가 흡입과 토출을 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내가 삼킬 수 있는 크기라고 판단될 때까지 그거를 흡입과 토치를 통해서 그걸 작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떡밥이 되면은 이게 뱉는 힘이 세지면서 올라오는 폭이 커지는데 그게 입질로 보여진 거죠. 토치를 했을 때 찌가 살짝 반 메디 한 메디가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또는 뭐 몸통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확 그렇죠. 뱉으면. 확 뱉어버리면. 예. 그게 이제 반작용 그 가속도 여기까지는 좀 복잡하니까 그 떡밥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 또는 편대가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면은 얘가 아래쪽 입술에 압점을 심하게 느끼니까 이물감을 느끼니까 뱉어서 또 그거 역시 입질로 보여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네, 또 네. 반대로는 또 너무 찌가 편대가 느리게 반응을 해서 찌는 반응을 해버렸는데 찌가 너무 편대가 느리게 반응을 하면은 운 입술에 닿아서 뱉는 거. 그럴 때 뱉었을 때 가속도 등가속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죠. 그 한 메디든 두 메디든 그 힘이 네, 그 힘을 잃을 때까지. 그럴 때 업앤다운 오링을 조절을 하면 편리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편하게 말씀하면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허첨질이 났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입질인데 이거 왜 안 걸렸지 하면 내리고. 예. 그리고 갑자기 튀어오르는 입질이 난다. 그러면 또 내리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갑자기 튀어오르는 입질 경우는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게 더 많아요. 허챔질이 나올 때는 업앤다운 오링을 내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떡밥이 이제 물성이 대략적으로 맞았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떡밥이 나중에 채도 이렇게 달려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입질이 뭐 잔망스럽게 할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난리가 나거든요. 그거는 난리 나죠.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물성이 아니라면은 되게 이제 팔콘 편대가 또는 여명 편대가 반응을 해서 찌까지 전달되는 속도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업앤다운은 오링을 내려주면은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 중량을 밑으로 해줬기 때문에 편대가 반응하는 속도를 늦추는 거고 올려주면 편대가 반응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작용의 법칙에 의할 때고 반작용 때는 또 그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죠. 어려운데요, 저는? 예, 그거는 아마 심화 과정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뤄야 할 문제고 시간도 상당히 길어요. 그 부분은 운동의 3법칙부터 그 설명을 해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 해야지. 그러면은 또 맞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같은 말이긴 한데 허챔질이 나고 허챔질이 났거나 이제 튀어오르는 입질을 했을 때 얘를 내리면은 중후해지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해요. 근데 저도 그걸 진짜 느끼고 있고 근데 요즘 보면은 현장에서 저희가 낚시를 해보면은 0.025짜리 전용 오링을 거의 보통 2개 정도 내려놓고 지금 하는 현상이 좀 있어요. 네. 그거는 왜 지금 왜 그러는 거죠? 0.025를 내려요? 네, 0.025 금색 오링을 네. 한 개나 2개 정도 내려놓고 했을 때 입질이 깔끔하게 올라오는 후킹률도 좋고.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이든 여름이든 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는 해요. 그게 일어나기는 하는데 오링을 내림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값을 더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편대 반응하는 속도를 늦춰준 네, 거다. 늦춰준 거죠. 늦춰준 대신 중량이 증가를 하면서 없을 때보다 조금 더 큰 힘으로 먹어줘야만 편대가 반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는 무게는 있지요. 힘은 좀 강하게 빨아들였죠. 그래서 아마 중후하게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하우스에서는 가볍게 할 때가 더 독이 되는 경향이 좀 있겠군요. 많죠. 편대 낚시에서 뭐 열로 나눈다면 가볍게 하면 10중 8구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네. 편대하시는 분들이 링을 추가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무겁게 이제 하는 거구나. 그 스마트 편대처럼 일자형의 편대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추가를 외부에서 안으로 자꾸 넣게 되면은 무게가 0점의 개념에서는 깨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질 빈도수는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입질 올라오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되죠. 그러면은 이 업앤다운 오링은 총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밖에서 이제 추가가 되는 링이 아니고 이 0점 안에서 무게 조절이
위에 있냐, 중간에 있냐, 하부에 있냐에 따라가지고 입질 패턴을 변화를 주는 것 그러면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대가 찌까지 전달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조절한다. 네네네. 그럼 속도를 전용 오링을 잘 쓰면 입질은 꾸준히 받을 수 있고 후킹률이 좋다는 소리네요. 네, 업앤다운 오링만 잘 쓰시면 이게 세이브치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글쎄요, 뭐 AI까지는 조금 약간 과장된 것 같고 뭐 그런 기능도 있어요. 사실은 그치. 그런 기능을 부여를 했습니다. 애체 개발할 당시에 그 길이라든지 무게, 두께 이런 설정들을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 그랬군요. 잘 사용하시면 AI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질이 이쁜 입질이 나는 게 그런 현상 때문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떡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잠깐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예. 떡밥이 될 때는 근데 이게 저희가 알려준 떡밥을 썼으면은 그냥 무난하실 텐데 만약에 좀 이게 초보자분들이 저희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떡밥을 되게 달아서 찌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잔망스럽게 흡입 토출 때문에 그럴 때는 내리는 건가요? 네, 업앤다운을 그게 안정될 때까지 내리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업앤다운 오링 0.02호짜리 금색이죠. 네네네. 요거는 4개 정도. 아니 거기에는 이게 이제 그걸 g으로 따지면 0.1g인데요. 그 정도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4개까지 내렸는데도 그게 잡히지 그 잔망스러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강선의 길이 또는 관절의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업앤다운 오링으로는 안 될 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예. 그때 한계가 있을 때는 뭐 점점 긴 쪽으로 가면 그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러면 그거는 뭐 그럼- 10중 8구가 아니라 99.9가 잡히는 거죠. 99.9 네. 그러면은 계절이 점점 여름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활발해지니까. 활성도가 아. 좋아지니까 활성도가 좋아지는 만큼 그 찌에 전달하는 전달력을 좀 죽여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약간 되게 쓰는 편이고요. 예. 지금 기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반 분들은 달지도 못해요. 네. 저도 달기 힘들 정도 질게 쓰시는데 그러면은 기술 사장님의 떡밥을 쓴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90% 정도 들어가고 막 110% 들어가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전용 오리는 그때는 뭐 그냥 제로던가 아니면 한 개 이렇게 쓰시나요? 그렇죠. 한두 개 범위에서 되고요. 그리고 강성 길이를 크게 조정하지를 않죠. 아. 떡밥에서 그 이제 그 물성을 좀 질게 한 상태에서 손에서 터치를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점성 찰기를 조절을 함으로 해서 그걸 하죠. 또는 대면은 작게 달고 질문은 조금 크게 달아도 되고 요거는 있죠. 그런 있죠. 아 그거는 약간 이게 조력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면서 생기는 예, 짬낚시는 거의 외대 낚시를 많이 해요. 한 대 낚시를 많이 하죠. 또는 두 대 낚시를 많이 하는데 한 대 또는 두 대는 고기가 수시로 물고기의 대상 어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떡밥을 좀 크게 해주거나 떡밥을 놓주는 속도를 패턴을 좀 빠르게 가는 그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이죠. 뭐 여러 대를 펴가지고 넓은 지역에 이렇게 지보군을 형성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외대는 오로지 그거고 여기서 내가 놓는데 장갑 빼서 떡밥 따는 사이 옆에서 퐁당하고 들어가면 글로 이동을 합니다. 붕어가 대상 어종이. 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거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들이 먹을 때 흘리면서 먹게 하는 거죠. 질다는 거는 흘리면서 먹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이렇게 안개 현상을 일으켜서 머물 수 있게 고기가 이렇게 집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떡밥이 좀 되니까 나올 때는 막 나왔다가 네. 이게 다 여기 있는 애들이 나오면은 좀 끊기고 그렇죠. 기술 사장님은 그냥 꾸준히 계속 나오는 네, 게 그 더 차이죠. 차이구나. 예, 그래서 되게 한다는 건 작게 달아야 되는 거고 또는 되게 한다는 건 아주 깊은 곳에 하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짬낚시는 주로 2m 안팎에서 하시게 되는데요. 2m 50을 거의 넘는 경우가 없어요. 짬낚시 같은 경우는 뭐 드물죠. 그런 경우가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가시기 전에는 그랬을 때는 지로도 바닥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점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즐겨 쓰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 쉽게 총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업앤다운 오링은 낚시는 개인적인 취향이 강하다 보니까 내 취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근데 그걸 업앤다운 오링을 가지고 고기수 마리에만 눈을 거시면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단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멋들어지게 내가 하고 싶은 취향대로 낚시를 할 수 있느냐를 하시라고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걸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그걸로다가 마리수를 뭐 200수 했네, 뭐 300수 했네, 100수 했네 이렇게 쓰라고 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업앤다운 가지고 마리수를 많이 잡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뭐 찌와 채비와 떡밥과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붕어 상태라든지 기압이라든지 기온, 기후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데 업앤다운 오링은 점잖게 정말 멋들어지게 속 시원하게 낚시하시라고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된 거니까 너무 마리수에만 눈을 거시지 않는다면 정말 경치도 취할 수 있고 또 낚시의 진정한 맛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 업앤다운 오링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업앤다운 오링은 지금 계속 말하지만 허챔질이 날 때 찌올름이 이렇게 빠를 때 그리고 떡밥이 돼서 까불 때 그러니까 너무 느려서 허챔질, 너무 빨라서 허챔질 요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죠. 예, 내가 뭐 젊으면 빠른 찌오름에도 챔질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동체 시력도 떨어지고 또 반응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그 업앤다운 오링을 가지고 또는 강선의 길이 거기다 이제 더 보탠다면 강선의 길이 또는 관절의 길이 또는 관절의 종류, 강선의 종류에 따라서 내 스타일에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고 느린 챔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강선 길이를 좀 늘려주고 관절을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업앤다운 오링을 좀 내려서 쓰는 내려서 거. 예. 묵직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중후하고 묵직한 찌오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 네. 저는 지금 이 영상 다음에 제가 영상 이제 낚시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이 업앤다운 오링을 내리고 올리고 그걸 해가지고 한번 영상 저도 한번 찍어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리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내려도 보고 올려도 보고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르면 그냥 내려보시면 되고 네. 입질이 안 들어오면 내리면 입질이 왜냐하면 들어오더라고요. 가벼워서는 탈이 나도 맞아요. 무거워서는 탈이 안 나기 때문이거든요. 올림 폭이라든지 올림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거운 건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돼요. 근데 가벼운 건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먹을 때는 안 되고 뱉었을 때 표현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무거운 건 그렇지 않습니다. 빨고 들어가든 올라오든 표현이 되죠. 예, 그래서 빨고 들어가는데 후킹이 계속돼 그러면 업앤다운을 올리셔야죠, 대리요. 진. 예. 그러면은 마지막이네요. 입질이 안 온다. 그러면은 업앤다운을 내려도 보고 올려도 봐서 입질 타이밍을 찾아보는 게 맞다. 대체적으로 입질이 없을 땐 내려보면 10중 8군 거의 표현이 다 돼요. 돼요. 맞아요. 거의 다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한 벌써 이 편대로 얘기하면 거의 30년 동안 그거는 입증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넣지를 않고 위치 변화만 줬다. 위치 변화만. 상중하에서 위치 변화만 줬다. 이렇게. 0점의 변화는 없고 위치 변화만 해서 그걸 조절한다. 0점의 변화를 주게 되면은 낭피해를 겪을 수 있어요. 컨셉이 엉켰다고들 말씀하시죠. 뭔가 안 맞은 거죠. 근데 0점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그 업앤다운 오링의 위치 변화만 가지고도 그날 그 붕어의 컨디션을 체크해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이큐피싱 네이버 카페에 이큐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